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관 후보자 7명 중에서 2명이나 낙마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집권 이후에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공직자는 11명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제일 책임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끄떡없습니다. 그는 잘리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쉽게 자르지 않을 겁니다. 아니, 자를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은 그 이유를 문재인 조국의 10년 동맹, 그 역사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2010년 진보 집권 플랜. 2010년은 문재인 조국의 찰떡 동맹이 시작된 해입니다. 저 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이후에 1년 후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서 정치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많은 요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내심 문재인 변호사는 대선에 출마할 생각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집필한 것인데 오 대표가 묻고 조국 교수가 답하는 형식입니다. 아마도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진보가 집권을 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한 것이지요. 이 책을 읽고 정치에 뛰어들어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마음을 굳혔던 문재인 변호사는 이 책에 꽤나 감명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국 교수에게 직접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문재인 조국 10년 동맹의 시작일 겁니다. 그 편지는 아마 조국 교수가 가보로 간직하고 있겠지요. 2번, 2011년 문재인 변호사가 쓴 대권 도전용 책, 운명이란 책의 북 콘서트에 조국 교수가 참가하게 됩니다. 저 북 콘서트는 탁현민, 성공회대 출신의 탁현민 연출가가 연출하는 것입니다. 운명 북 콘서트에 초대된 조국 교수와 문재인 변호사는 대담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 문 변호사가 진보가 집권하게 되면 법무장관에게 검찰, 경찰, 사법부의 개혁을 맡겨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조국 교수가 법무장관으로 적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일종의 헌사를 내놓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아마 그때 언급한 걸로 보면 조국 민정수석은 박상기 법무장관 후임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그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혁명 전위 조직의 연구 분야에서 관여한 이유로 국가범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을 겁니다. 저때 얘기한 그 말에 비춰보면 차기 법무부 장관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조국 민정수석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6년 전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 셈이죠. 자, 3번 2012년 문재인, 송철호, 조국. 저 송철호라는 인물은 제가 여러 차례 울산의 그 황운하 스캔들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사람이죠. 1980년대 후반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인권 변호사 3인방 노무현, 송철호, 문재인 대통령이 철호형이라고 부르는 사람 송철호 변호사. 이 사람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시장을 의혹의 일종의 경찰의 선거 개입 덕분에 꺾고 울산시장이 된 사람입니다. 송철호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선배죠. 자, 2012년 문재인 변호사는 부산의 총선에 출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혼자 출마하지 아니하고 송철호 변호사더러 울산에 다시 출마하라고 적극 권유합니다. 그래서 울산에 송철호 변호사가 다시 출마를 하고 문재인 변호사는 송철호 변호사에게 조국 교수를 연결시켜 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산호명 사건 때 구속될 때 조국 교수는 울산대학교 법대 교수였습니다. 울산과 인연이 있고 울산 지역의 시민사회 운동가들과 커넥션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관계였겠지만 문재인 변호사는 조국 교수를 송철호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겸 후원회장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송철호의 선대본부장 겸 후원회장 조국. 자, 4번 2017년 프리허그 선거운동의 사회를 조국 교수가 맡게 됩니다. 아마도 조국 교수가 서울대 교수라는 현직 교수 신분이 아니었다면 2016년,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을 위해서 준비된 마포 광흥창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실무적으로 지휘했던 10여 명의 운동권 출신의 문재인 핵심 참모들의 대통령 선거 준비팀, 아마도 그 팀에서 활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직 서울대 교수이기 때문에 그 캠프에 못 들어간 것이죠. 대신 조국 교수는 2017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에서 홍대 앞에서 열렸던 프리허그 행사, 연단에 문재인 후보와 조국 교수, 사회자 조국 교수가 있고 청중 중에서 누가 순서대로 연단에 올라와서 문재인 후보와 이렇게 프리허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아예 서울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저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수가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얘기하고 이념에 관한 소신을 말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예 선거운동 판에 뛰어들어서 저런 식으로 선거운동 행사의 사회를 보는 것은 캠퍼스를 정치로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후안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대놓고 저런 일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청와대에 들어갈 생각을 그때 이미 하고 있었겠죠. 아, 나는 이제 교수직은 그만둔다. 청와대에 들어가 버린다. 정치에 뛰어든다라는 생각을 이미 그 마음속에 했지 않겠습니까? 서울대 학생들을 정치로부터 지켜주는 측면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번 집권 이후에 완전히 조국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패밀리의 차남이나 차남 정도 됩니다. 장남이 임종석 비서실장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포 광흥창 팀의 10여 명의 참모 중에서 한 10명 가까이를 청와대로 데리고 갑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누굽니까? 탁현민, 그리고 신동호 연선물 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기타 등등 해서 10여 명을 데리고 가서 완전히 그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이념을 공유하는 일종의 사회주의적 패밀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이 가장이고 장남 임종석, 차남 조국, 막내가 아마 탁현민쯤 되겠죠. 지난번에 민정수석이 지휘하는 특감반원들의 근무 시간 중 골프 또는 각종 이 비위 형태들이 보도됐을 때 집권 여당에서 제가 이제 배신자라고 표현하는 조응천 의원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문재인 조국의 찰떡 동맹의 사연을 잘 모르면서 조국을 잘라야 된다라는 헛다리를 짚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로 조국을 자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 조국 교수는,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브레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그를 자른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뇌의 일부분을 도려내는 것이다. 오죽하면 사회주의 혁명 전위 조직의 6.25 사변 이후에 가장 큰 조직원을 3,500명이나 뒀던 산업행의 핵심 멤버였던 연구 분야에서 핵심 멤버였던 조국을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 썼겠습니까? 아예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주의 혁명을 단체 이름에 표방을 했던 그 조직의 멤버를 아예 대놓고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 썼던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를 자를 리가 있겠습니까? 당장의 국정원을 포함한 권력기관에 대한 사회주의식의 개조, 검찰과 경찰, 사법부에 대한 개혁, 장악, 공수처 설립, 이러이러한 현재의 과업,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래의 법무장관의 미래의 과업, 이런 현실적인 수요 때문으로라도 문 대통령은 조국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